지금으로부터 약 20여 년 전 미국의 한 마을에 한국인이 운영하던 태권도장이 있었습니다. 당시 미국에서 운영 중이던 태권도장은 상당히 많았는데 태권도의 사범은 대체적으로 그 지역의 한국의 문화를 소개하는 외교관과도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도장에 꾸준히 출석하며 한국의 문화와 언어에 홀딱 반한 한 소녀가 있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에스더 앤더슨이죠. 도장에 갈 때마다 따뜻한 느낌을 받았다 라며 그녀는 그때 당시의 추억을 회상합니다. 심지어 그녀의 언니는 당시 그녀가 다니던 태권도 사범과 눈이 맞아 결혼에 꼴이 나기까지도 했다 하는데요. 안 그래도 한국에 대한 관심이 많던 그녀였는데 한국인 형부가 생기게 되었으니 그때부터 한국에 가고 싶다는 앤더슨의 마음은 더욱 커져만 갔죠. 시간이 흘러 그녀는 미 공군사관학교인 에어포스 아카데미를 입학하게 됩니다. 하늘을 멋지게 가르는 전투기를 몰며 조국인 미국을 지키고 싶다는 꿈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공사를 졸업하고 나서는 워싱턴 대학교에서 항공공학 석사 학위를 받아내 꿈에 더욱 가까워졌죠. 그리고 이후 그녀는 미 해군 시험 조종사 학교에 입학하여 실제로 F-16 전투기를 모는 조종사가 되었습니다. 미군에서 운용하는 다양한 전투기를 시험하는 미 공군 비행시험 기술사가 된 것인데 마치 평생의 꿈을 다 이룬 것처럼 기쁨을 누렸죠. 그런데 어느 날 그녀에게 하나의 기회가 찾아오게 됩니다. 당시 미 공군은 소령으로 복무 중이던 그녀에게 해외로 연수를 보내주어 리더십을 개발하는 프로그램 옴스테드 장학재단에 참여할 기회를 제안한 것인데요. 그녀는 유럽에 있는 뛰어난 학교에 무료로 입학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수십 개의 국가 중 망설임 없이 한국을 택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미국과 한국은 군사적으로 가까운 동맹이자 전략적으로도 중요한 사이입니다. 미국과 한국이 전략적으로 중요한 관계인 만큼 미래에는 한국군과 더욱 가깝게 일하게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한국이 기술 선진국인 것 또한 선택의 주요한 원인입니다. 삼성을 비롯한 다양한 글로벌 기업들이 전 세계에서 최첨단 기술 혁신을 이끌고 있죠. 옴스테드 장학재단에 제출하는 서류에 그녀가 적은 말입니다. 비행시험 기술사라는 직업은 개발 중인 비행체의 비행시험에 대한 계획, 계측, 분석 업무 등을 수행하고 시험 중인 비행체에 동승해 개발 장비의 성능을 확인하는 직업입니다. 때문에 최신 기술의 동향에 대해 누구보다 빨리 파악하고 있어야 했기에 이러한 그녀의 포부는 옴스테드 장학재단에서도 받아들여졌고 그녀는 결국 장학재단의 지원을 받아 한국에 올 수 있었습니다. 물론 이것은 전부 그녀가 과거 태권도에 대한 열정으로 한국에 큰 관심을 갖게 되었기 때문에 생긴 결과였습니다. 또한 앤더슨 소령의 남편 또한 미 공군의 파일럿인데 현재 주한미군으로서 한국에서 복무를 하고 있기에 한국에 가고 싶다는 그녀의 열망은 더욱 컸었죠. 그렇게 그녀가 입학한 곳은 대한민국 최고의 대학 서울대학교의 MBA였습니다. 군인인 그녀가 경영대학원을 택한 이유는 명확했습니다. 그녀는 서양 국가와 한국이 어떻게 관계를 맺는지 알고 싶었습니다. 한국이 비즈니스를 통해서 어떻게 세계 시장을 보는지 궁금했기에 한국의 시각에서 세계를 보려면 한국의 대학원에서 공부를 하는 게 맞다 판단한 것입니다. 태권도 역시 한국의 전통 문화 중 일부입니다. 한국의 도전적인 태권도 사범들은 오래전부터 미국에 진출하여 황무지 같았던 시장에 문화의 씨앗을 뿌렸죠. 그리고 그때의 성과가 지금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하며 에스더 앤더슨 소령과 같은 선례가 나오는 것일 겁니다. 최근 전해진 소식에 따르면 한국의 태권도는 유럽에서도 영향력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유럽올림픽위원회는 2023년부터 태권도를 유러피언 게임의 정식 종목으로 택하겠다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이 소식을 듣고 가장 분노하는 두 국가가 있죠. 바로 일본과 중국입니다. 우선 일본은 한국의 태권도가 일본 가라데 아류에 불과하다는 주장을 펼쳐왔습니다. 한국의 태권도는 이미 고구려 시대의 벽화 때부터 그 전통을 이어오고 있는 수천 년의 역사를 지니고 있는 반면 일본의 가라데는 기껏 해봤자 수백 년에 불과한 무예라 일본의 이러한 주장은 터무니없다고 여길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핀란드의 키무라 아울라 교수가 작성한 논문에 따르면 태권도 기술의 70%는 발차기인데 이 발차기 기술은 기존의 어떤 무술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독특한 태권도 고유의 동작이라고 설명합니다. 반면 1980년대 이후 등장한 일본 쇼토칸 가라데의 발차기에는 찍기, 뒤차기 등의 동작이 나오는데 그것은 태권도의 동작을 그대로 닮아 형성되었죠. 일본의 논리대로 말한다면 오히려 가라데가 태권도의 아류라고 주장할 수 있는 반증인 것입니다.
심지어 가라데는 원래 현재의 오키나와, 과거의 류큐 왕국이 일본의 사무라이에 대항하기 위해 만든 무예인데 일본이 그것을 강제로 빼앗은 것에 불과합니다. 일본에 대항하기 위해 만든 일본의 전통 무술. 이 말도 안 되는 명제 하나만으로 일본의 억지 주장은 모두 반박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도쿄올림픽에 가라데를 추가함으로써 또다시 태권도의 지위를 넘보려는 행보를 보였습니다. 그들의 계획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우선 가라데를 국제종합경연대회에 최대한 많이 추가시킵니다. 그 후 가라데와 태권도가 큰 차이가 없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그리고 태권도는 가라데의 영향을 받았다는 주장을 하며 각종 공식 대회에서 태권도라는 종목을 퇴출시키는 것이죠. 일본이 그동안 한국의 무언가를 빼앗고 싶을 때 해왔던 전략과 정확히 일치하는 행보였습니다. 그런데 사건은 그들이 예상했던 것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펼쳐졌습니다. 2024년 올림픽을 개최할 예정인 파리올림픽에서는 일본이 임의로 추가했던 가라데를 제외시킨 것인데요. 일본이 태권도의 퇴출을 바라며 택했던 전략은 역으로 가라데를 매장시키는데 적용되고 말았습니다. 여러 역사적 사례를 볼 때 태권도는 수천 년의 역사를 갖고 있고 일본의 가라데는 그것의 영향을 받은 것이 명확해 보인다. 또한 태권도는 이미 전 세계 1억 명의 인구가 수련 중인 무예이고 오랜 기간 동안 올림픽에서 공식 종목으로 택하고 있는데 이것의 아류인 가라데를 굳이 포함할 필요가 있나? 자신들의 꾀에 역으로 당한 일본인들은 이 소식을 듣고 인터넷상에서 분노의 키보드질을 해대고 있습니다. 다음은 중국입니다. 얼마 전 유네스코에서는 중국이 단독으로 신청한 태극권을 유네스코 인류 무형유산으로 등재시켰습니다. 장추평 국제무술연맹 사무총장은 이 결과에 대해 태극권은 국제무술연맹이 세계적으로 보급하려 하는 중요한 무술경기 종목 중의 하나라며 이번 성과에 대해 높이 평가했습니다. 그러고는 향후 태극권이 올림픽 공식 경기 종목으로 채택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는데요. 이 소식을 들은 중국의 네티즌들은 환호의 함성이 아닌 분노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이제 태극권이 유네스코 무형유산으로 등재되었으면 태극권의 아류인 태권도는 올림픽 공식 종목에서 퇴출되어야 하는 게 아닌가? 국제올림픽위원회는 지금 당장 태권도 대신 태극권을 경기 종목으로 넣어라. 중국인들이 태권도에 열등감을 갖고 있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상당히 긴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중국인들은 중국의 태극권이 전 세계 모든 무술의 뿌리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우등량이라고 불리는 중국의 무술인 역시 중국의 전통 무술인 형이권, 팔괘권 등을 중심으로 중국 내에서는 독보적인 무공을 쌓은 무인으로 명성을 알리고 있기에 태권도에 대한 적개심을 꾸준히 드러내왔습니다. 내 눈에 태권도는 말 그대로 아무것도 아니다. 정식으로 태권도 유단자와 맞붙게 된다면 그때는 정말 본때를 보여주겠다. 라는 글을 그의 SNS에 심심찮게 올렸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그의 허풍을 지켜보던 단체가 있었습니다. 그곳에서는 실제로 우등량과 태권도 유단자의 경기 일정을 잡아버렸죠. 그리고 경기 당일 시합을 알리는 공이 울린 후 10초 만에 맞게 된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태권도 유단자의 발차기를 몇 대 맞은 우등량은 맥없이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중국 최강의 무술의 참패를 알리는 무대였죠. 최근에 태권도가 중국에서 위용을 떨친 사례는 더 있습니다. 이 영상은 얼마 전 중국 SNS를 발칵 뒤집어버린 CCTV 영상인데요. 두 명의 남성이 테이블에 앉아 술을 마시다 서빙을 하는 여성에게 추파를 던지는 모습입니다. 한 남성이 여성의 팔을 끌어당겨 같이 앉아 술을 마시자며 강요를 하였죠. 그런데 이후 펼쳐진 광경은 놀라웠습니다. 이 여성은 남성의 팔을 뿌리치더니 이 남성을 순식간에 제압하여 바닥에 내팽개친 것입니다. 다양한 다른 남성은 이 여성을 힘으로 제압하려 했지만 그는 손끝 하나 여성에게 닿지도 못하였습니다. 남성은 분노를 주체하지 못해 의자를 집어 던졌는데 여성은 여유롭게 의자를 받더니 남성을 발로 걷어차버립니다. 연약해 보이는 여성이 건장한 남성 2명을 손쉽게 제압하는 영상에 중국의 네티즌들은 열광하였죠. 영상 속 그녀의 정체는 더욱 놀라웠습니다. 그녀는 단순한 서빙 알바가 아니라 이 식당의 사장이었는데 오랫동안 태권도를 수련한 유단자였던 것입니다. 그녀는 이 영상을 게시하면서 우리 식당에는 술 취한 손님들이 음식을 주문하며 나를 괴롭히거나 만지려 드는 손님이 많다. 여성들은 이러한 술수에 속절없이 당하는 경우가 많은데 나처럼 자신을 지킬 수 있는 무술을 배우면 가녀린 여성들도 얼마든지 남성을 제압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말을 덧붙였습니다.
때문에 이 영상을 본 중국의 여성들은 중국의 전통 무술은 고리타분하게 느껴져 관심이 없었는데 한국의 태권도는 실전에서도 바로 적용이 가능한 것을 보니 나도 지금 당장 배우고 싶어졌다 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실제로 최근 조사된 결과에 따르면 중국에는 이미 태권도 수련 인구가 5천만 명이나 되고 태권도장 한 개관에는 200에서 300명의 초등학생 수련생이 있을 정도로 중국 내 태권도의 인기는 날이 갈수록 절정을 찍는다고 하는데요. 중국의 전통무술 신봉자들이 왜 요즘 따라 태권도에 대한 열등감을 폭발시키는지 이해가 갑니다. 지금까지 도쿄 하치오지시에 사는 시도 마사노부 씨는 한동안 준비했던 새집 마련을 올 하반기 이후로 연기했다. 마음에 드는 후보가 없다거나 자금 마련에 어려움이 있어서가 아니다. 직장과 가깝고 최근 수년 새 이른바 타오만이 많이 들어선 도쿄만 인근 지역에서 마음에 드는 단지도 찾았다. 시도스가 마지막 단계에서 내 집 마련을 주저하게 된 것은 도쿄 올림픽 이후 집값이 떨어질 것 같다는 불안감 때문이다. 그는 올림픽이 끝나면 부동산 가격이 안정될 것이라는 전망도 많고 주변에서 말리는 사람도 많아서 일단 연기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올해 도쿄 올림픽과 패럴림픽은 오는 7월 24일 시작해 9월 6일까지 진행된다. 시도 씨의 고민은 새해를 시작하는 일본 사회 현주소를 보여준다. 도쿄에서 하계올림픽이 열리는 것은 지난 1964년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 반세기 전 올림픽을 전후로 일본은 비약적인 경제 성장을 이뤘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재집권 이후 잃어버린 20년의 고리를 끊겠다며 적극적으로 유치에 나서 2013년 9월 도쿄 올림픽 개최를 확정했다. 이를 제용해 시중에 막대한 자금을 풀어내는 양적완화와 함께 아베노믹스가 본격 추진됐다. 장기간에 걸친 양적완화 덕에 경기는 살아났지만 6년 이상 지속된 유동성 확대로 거품에 대한 불안도 커졌다. 여기에 올림픽 준비를 위해 진행됐던 건설 투자가 올 상반기 일단락된다는 점 등이 겹치면서 올림픽 이후 경기 하강설은 확대 재생산되고 있다. 때마침 미중 갈등으로 세계 경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데다 각종 경제 지표에도 비상등이 켜지면서 투자 심리가 얼어붙는 상황이다. 한동안 안정됐던 일본 내 정치 변동성이 커지고 있다는 점도 한몫했다. 아베 총리는 1년여간의 1차 집권기를 포함해 이미 역대 최장 기간 재임 중이다. 장기 집권으로 인한 누수 현상이 곳곳에서 터져나오고 있다. 최근 한 달 사이에만 정부 예산이 들어가는 벚꽃을 보는 모임 행사를 사유화했다는 논란에 이어 카지노 허가와 관련해 여당 의원이 중국 기업 뇌물을 받아 체포됐다. 수년째 끊이지 않는 스캔들로 인해 여론의 피로도 역시 높아질 대로 높아진 상황이다. 불안한 정세, 스캔들의 아베 입증 흔들. 여론조사에서는 각종 의혹에 대한 내각 설명을 믿을 수 없다는 답변이 70%를 넘어섰다. 현 내각을 지지하는 이유로 마땅한 대안이 없어서란 답변이 1위를 차지할 정도다. 언제라도 국면 전환을 위해 아베 총리가 중의원을 해산해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다. 그렇다고 해산 후 전국 창방에 대한 명확한 시나리오가 그려지는 것도 아니다. 아베 총리가 올림픽 이후 총리직에서 물러날 것이란 전망부터 자민당 총재를 한 번 더 연임해 2024년까지 권좌에 머물 것이란 예측까지 평론가 숫자만큼이나 다양한 전망이 넘쳐난다. 아베 총리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또 어떤 전국이 펼쳐질지는 미지수다. 다만 최근 수년간 일본 경제 성장을 뒷받침해온 안정된 일본 정치에 금이 가고 있는 현실은 지속될 공산이 크다. 또 올림픽이라는 대형 국가 이벤트를 앞둔 상황이라 대대적 변화보다는 현재와 같은 지지부진한 상황이 이어질 개연성이 높다. 그만큼 올림픽 이후 대대적 변화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일반적 관측이다. 정치와 경제 면에서 모두 불안 요인들이 점증하고 있는 셈이다. 일본 대표 경제주간지인 니케이 비즈니스에서는 2020년 대전환 올림픽 후 일어날 수 있는 14가지 이변이라는 타이틀로 올해 대대적 충격에 불가피하다는 우한 전망을 내놨다. 과거 사례를 볼 때 장기 정권 후에는 한명 정권이 이어졌다. 특히나 아베 정권은 사상 최장 기록을 갈아치울 정도로 오랜 기간 지속되면서 누적된 요인들이 올림픽이란 대형 이벤트 종료를 기폭제로 한꺼번에 터져 나올 수 있다. 새해